안녕하세요. 오늘은 민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목차만 한번 써보도록 할 거고요. 목차를 쓰기 전에 저처럼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수험 정보를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이제 제일 처음에 책을 사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법무사 책들이 가격이 굉장히 비싸요. 책 페이지 수도 엄청나게 많고요. 제가 제일 먼저 산 책은 뭐냐면 최근 10개년간 제1차 기출문제 해설집이라는 책을 샀거든요. 그게 이제 어떤 식으로 기출이 되는지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인데 시험에 어떻게 문제가 나오고 나는 기본 지식이 어느 정도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저는 기출문제 해설집을 제일 먼저 샀어요. 그런데 책이 왔는데 1권, 2권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근데 책이 굉장히 두껍습니다. 그래서 페이지 수가 얼마인지 지금 확인해 봤더니 2500페이지 정도 되더라고요. 책 그 종이질도 굉장히 얇고 그 얇은 종이가 굉장히 많이 두껍게, 그러니까 옛날에 전화번호부 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2권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가격도 이게 7만 얼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출문제 해설지 한 권 원투긴 하지만 이거 하나를 사는데도 7만 원이 넘었고, 앞에 영상에서 제가 말했듯이 1차 과목만 해도 제1과목부터 해서 제4과목까지 해서 이제 또 더 쪼개면은 이제 8과목 정도 되잖아요. 8과목이잖아요. 그래서 기본서에다가 그다음에 객관식 문제집에다가 OX 문제집에다가 하려면은 돈이 굉장히 책값만 해도 많이 들겠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니까 이 정보를 얻기 위해서 법무사 시험 준비 모임 카페라는 네이버 카페를 이용을 합니다. 여기 가면은 중고거래도 조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기출문제 해설집을 한 7만 얼마에 샀는데 이 카페 가서 보니까 한 4만 원 그 정도에 팔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중고거래도 되는데 아무래도 중고거래 사기꾼들도 있다고 하니까 좀 걱정이 되시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에서 이렇게 거래 후기가 있습니다. 후기에 웃는 얼굴도 있고 이렇게 무표정한 얼굴도 있고 이렇게 땀 흘리고 있는 애도 있거든요. 땀 흘리는 애가 이제 표시가 됐으면 약간 조금 의심을 해볼 수가 있고, 웃거나 그냥 무표정한 애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중국어를 했을 때 그렇게 나쁜 적이 없었다라고 이해를 하고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우고 민법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이 1차에서 80점이라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제 민법에는 뭐가 있느냐. 제가 아직 민법 책을 사진 않고 강의는 결제를 했거든요. 그래서 강의만 조금 들었고 민법 같은 경우에는 2차 책을 먼저 샀습니다. 왜냐면 1차가 8월에 끝나기 때문에 9월부터 26년 대비를 하는 강의가 시작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8월 말까지 한 몇 주가 남았는데 그냥 시간 보내기는 좀 그렇고 해가지고 민법 2차 책을 샀습니다. 기본서는.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기출문제집을 사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기출문제집에 있는 1차 민법의 목차입니다. 그러면 2차 기본서에 있는 목차를 왜 얘기를 안 하냐?
이거는 보니까 사례형 문제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따로 목차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례형으로 사례 1, 사례 2, 사례 3 막 이런 식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건 따로 목차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1차 민법의 큰 뼈대를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아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제1편부터 민법은 제1편부터 있어요. 1편이 민법 총칙,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민법을 아우르는 그런 총칙이 있고, 이 민법 총칙을 세분화해서 5가지로 다시 또 나눌 수가 있어요. 민법 일반, 그다음에 권리 주체, 권리가 누구에게 있느냐. 그다음에 네 번째는 권리의 객체. 권리 정확하게 똑같이 쓰겠습니다. 이게 토식이라도 또 달라지면 의미가 달라질지도 모르니까 법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토시도 하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권리의 변동. 자, 이렇게 있고요. 자, 제2편 같은 경우에는 물권법이 있습니다. 물건에 관한 이제 권리죠. 물권법. 그래서 첫 번째로 물권법 일반, 두 번째는 물권법 총칙, 자, 세 번째는 물권법 각칙. 이제 강론하면 좀 세부적인 걸 얘기하고 이제 총론하면 좀 전체적인 걸 얘기하듯이 여기에서도 이제 전체적인 거를 아우르는 총칙과 세부적인 거를 이제 나누는 각칙으로 나눠져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제3편은 채권 총론이 있습니다. 채권이니까 이제 빚 그런 거랑 관련이 있겠죠. 그래서 채권 총론에는 총설이 있고요. 이게 채권 총설인지 그냥 총설인지 잘 기억이 안 나니까 잠깐만 책을 보겠습니다. 또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야 하는 거니까 책을 보는데요. 지금 총설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냥 총설. 제가 이거를 회독을 아직 시작을 안 해가지고, 네. 두 번째로는 채권의 목적. 그리고 세 번째로는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네 번째로는 제가 잘못 썼네요. 여기를 지워야 되겠네요. 세 번째가 채권의 효력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수인의 채권자 및
권리를 가진 사람과 의무를 가진 사람, 채무자. 그 다음에 채권 양도와 채권 인수.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채권의 소멸. 자, 이렇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 4편이 있습니다. 제 4편은 채권 강론. 제 1장은 계약 총론. 두 번째로는 계약 강론. 세 번째로는 사무관리. 네 번째로는 부당이득. 다섯 번째는 불법 행위. 자, 이렇게 있고요. 제 5편과 제 6편이 또 있습니다. 제 5편은 친족법. 제 6편은 상속법. 저는 이제 법무사가 되면 자신의 전문 분야가 있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뭐 등기를 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뭐 상속이나 뭐 이런 거를 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기업과 관련된 거를 주로 할 것인지 아니면 파산 뭐 이런 거를 주로 할 것인지를 정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무래도 고령화 사회가 되기 때문에 이 상속과 관련해서 많은 분쟁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걸 하려고 좀 깊이 있게 공부해 봐야겠다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공부를 조금씩 하면서 찾아보다 보니까 이제 선생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민법 같은 경우에는 민법 총칙, 물권법, 채권 총론, 채권 강론까지는 중요하다. 근데 친족법과 상속법은 그렇게 뭐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깊이 있게 공부를 하지 않아도 되는 분야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일단은 자세한 목차는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민법의 목차는 총 6편이 있는데 그 중에 세부적으로 민법 총칙에 이렇게 5개, 물권법에 3개, 채권 총론이 맞네요. 6개, 그 다음에 채권 강론 5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를 예쁘게 편집도 하고 해야 하는데 사실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공부를 많이 안 해서 좀 투박스러운 것도 있고요. 제가 편집할 시간을 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좀 투박스러운 면이 있더라도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